어느 회사 회의실. 승진 심사를 앞둔 김 대리가 동료에게 털어놓습니다. 이번 승진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질까요? 그 동료가 답합니다. 우리 부장님은 공명정대하신 분이니까 걱정 마세요. 공명정대. 우리는 이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공정한 사람을 칭찬할 때, 떳떳한 행동을 강조할 때, 편견 없는 판단을 요구할 때. 하지만 이 네 글자 속에는 단순한 공정함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공은 공평할 공, 명은 밝을 명, 정은 바를 정, 대는 큰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공평하고 밝으며 바르고 크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왜 이 네 글자가 하나로 묶여 지금까지 전해지는 걸까요? 그 이면에는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재상과 그를 둘러싼 권력 투쟁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900년 전 송나라 시대로 12세기 초 송나라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금나라가 강성해지며 끊임없이 국경을 위협했고 안으로는 환관과 간신들이 조정을 농락하고 있었습니다. 휘종 황제는 예술과 향락에 빠져 국정을 돌보지 않았고 태평성대를 구가하던 송나라는 급격히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조정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권력과 재물을 탐하는 간신배들. 이들은 황제의 비위를 맞추며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다른 하나는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올곧은 길을 가려는 충신들. 하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조정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1085년에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학문에 뛰어났고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직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은 처음 지방관리로 부임했을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당시 지방관리들은 백성들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심지어 상급 관청에서도 묵인하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조정은 달랐습니다. 그는 단 한 푼의 뇌물도 받지 않았고 모든 업무를 규정대로 처리했습니다. 지역 유지들이 찾아와 선물을 건네려 했지만 그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를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 비웃었고 어떤 이는 겉만 번드레한 위선자라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정의 명성이 알려지자 그는 중앙조정으로 불려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권력의 실체와 마주하게 됩니다. 당시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것은 환관 동관과 그의 일파였습니다. 동관은 휘종 황제의 총애를 받으며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고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는 관리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했습니다. 조정이 중앙에 오자마자 동관은 그를 시험했습니다. 어느 날 동관의 신복이 찾아와 넌지시 말했습니다. 특정 인물을 좋게 평가하는 보고서를 올리면 좋은 자리를 주선하겠다고. 하지만 조정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그대로 보고했고 그 인물의 비리를 낱낱이 밝혔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조정은 좌천되어 변방으로 쫓겨났습니다. 30 중반의 나이에 찾아온 첫 번째 좌절.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변방 생활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중앙에서의 화려한 관직 생활과는 달리 그곳은 척박하고 외로운 곳이었습니다. 많은 관리들이 이런 좌천을 당하면 좌절하고 복귀를 위해 권력자에게 굽신거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달랐습니다. 그는 변방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오히려 그곳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힘썼습니다. 세금 징수를 공정하게 했고 관청의 부정을 뿌리 뽑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경계하던 백성들도 점차 그의 진심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조정의 치적이 알려지면서 그는 다시 중앙으로 돌아올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중앙은 여전히 부패와 권력 투쟁의 장이라는 것을. 1125년 송나라는 존망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금나라가 대군을 이끌고 침공해온 것입니다. 휘종 황제는 겁에 질려 아들 흠종에게 황제 자리를 물려주고 도망쳤습니다. 어린 흠종 황제가 즉위했지만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때 신하들 사이에서
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을 재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의 청렴함과 능력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고 위기 상황에서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인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조정이 재상에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40. 하지만 그가 맡은 것은 권력의 정점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나라를 떠받쳐야 하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조정은 재상이 되자마자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개혁이었습니다. 그는 능력과 인품을 기준으로 관리를 선발했고 권력자의 청탁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는 기득권층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고위 관료가 자신의 아들을 중요한 자리에 앉혀달라고 청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그 청을 거절하고 대신 능력 있는 한미한 집안의 젊은이를 그 자리에 임명했습니다. 그 관료는 분노했지만 조정은 설명했습니다. 나라가 위급한 이때 개인의 정이 아니라 능력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두 번째는 재정개혁이었습니다.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바로 세워야 했습니다. 조정은 각 부서의 예산을 꼼꼼히 검토했고 불필요한 지출을 대폭 줄였습니다. 또한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한편 백성들의 부담은 줄여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귀족과 대지주들이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조정을 급진적이고 위험한 인물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습니다. 1126년 봄, 조정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금나라와의 전쟁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신하들은 두 파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금나라에 굴복하고 화친을 맺자는 주화파, 다른 쪽은 끝까지 싸우자는 주전파. 양측 모두 재상 조정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한마디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정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먼저 양측의 주장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화친파의 우려도 주전파의 열정도 모두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전쟁이든 화친이든 우리의 선택은 한 가지 원칙에 기초해야 합니다. 바로 나라와 백성을 위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개인의 이익도, 파벌의 득실도, 심지어 황실의 체면도 이 원칙 앞에서는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공명정대해야 합니다. 공평하게, 밝게, 바르게, 크게 보아야 합니다. 공은 사사로움 없이 공평해야 하며, 명은 어둠 없이 밝게 드러나야 함이며, 정은 구분 없이 바르게 서야 하며, 대는 좁은 시야가 아닌 큰 안목을 가져야 함입니다.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이 순간 공명정대라는 네 글자가 역사에 기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냉혹했습니다. 조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송나라는 금나라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1127년 금나라 군대가 수도 개봉을 함락시키고 황제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역사에서 정강의 변이라 불리는 참극이었습니다. 조정도 포로가 되어 북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혹독한 감금 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금나라는 그에게 항복하고 협력하면 높은 지위를 주겠다고 회유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결국 조정은 1128년 북쪽 땅에서 4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공명정대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송나라가 멸망한 후 사람들은 조정을 기억했습니다. 그의 청렴함과 공정함, 그리고 나라를 위한 헌신을 기렸습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그를 평가하며 말했습니다. 조정의 정사는 공명정대하여 사심이 없었다. 공명정대. 이 네 글자는 조정의 일생을 관통하는 키워드였습니다. 그는 권력 앞에서도 공평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판단을 밝게 드러냈으며 유혹 앞에서도 바른 길을 걸었고 좁은 이익이 아닌 큰 의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 말은 점차 중국 전역에 퍼져나갔고 조선을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에도 전해졌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강조할 때
청렴한 공직자를 칭찬할 때, 올곧은 태도를 요구할 때 사람들은 공명정대를 떠올렸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김 대리는 승진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는 그의 능력과 성과를 정당하게 평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부장님이 정말 공명정대하시다니까요. 공명정대. 이 네 글자는 9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공정하다는 의미를 넘어서 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권력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판단은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조정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정신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의 죽음은 그가 평생 지키려 했던 원칙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때, 투명하게 처리해야 할 때,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할 때, 좁은 이익이 아닌 큰 의를 생각해야 할 때, 바로 그때 900년 전 한 재상이 남긴 네 글자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공명정대. 공평하고 밝으며 바르고 크게. 이것은 단순한 고사성어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삶의 지침입니다. 조정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그 원칙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판단은 공명정대합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